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의 최지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쏙쏙 알짜배기로 전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뇌경색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경과 전문의 심동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뇌혈관 질환인 뇌경색.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목 부분에 있는 경동맥, 척추 기저동맥부터 우리 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지름의 동맥까지 어떤 혈관이든 막힐 수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뇌가 손상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건데요.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두 종류로 구분했을 때 첫 번째로 동맥경화증이나 동맥염 등으로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혈류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심장에서 생성된 어떤 혈전들이 떠내려가면서 이제 뇌혈관 쪽으로 날아가서 갑자기 폐색되면서 생기는 그런 혈류장애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인자들이 많이 있고 음주, 흡연,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네. 뇌경색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전조 증상은 있나요? 뇌경색은 이게 전조 증상이라기보다 바로 증상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생긴 증상을 전조 증상이라고는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증상이 생겼다가 바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상을 바로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흔한 게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는 언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한쪽 안면 마비, 그다음에 반신 마비라고 해서 한쪽 팔다리가 동측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똑같이 이제 오른쪽 또는 왼쪽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통, 어지럼증, 시력 장애 이런 것도 이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명확한 전조 증상은 없지만 언어 장애와 마비 등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면 주의해 주시고요. 아, 그런데 아무래도 골든타임을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급성 뇌경색 치료 중에서 혈전 용해제를 주사로 투여하는 그 골든타임이 4시간 30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를 잘 받게 되면 3개월 후에 6시간에서 12시간 내에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는 일상생활 복귀율이 좀 더 한 25%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일상생활 이제 복귀율이 그만큼 높아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뇌혈관 협착이 확인되었을 때 혈전 용해제뿐만 아니라 뇌혈관 혈전 제거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경색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들으신 후에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전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뇌경색 예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67세이신데요. 7월 초에 뇌경색이 발생했습니다. 오른팔과 오른다리에 힘이 없으시고 말씀하실 때 발음도 약간 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찾아와서 어머니도 또 가족도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뇌경색의 예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뇌경색의 예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뇌경색 예후는 뇌 손상을 받은 위치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뇌 손상 위치에 따라서 본인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기도 하고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수일에 걸쳐서 완전히 기능이 회복되기도 하는데요. 뇌경색이 생긴 후에 뇌 손상으로 인해서 경련을 한다거나 어떤 관절이 이제 마비된 쪽에 구축이 오고 그 구축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우울증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후유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 지속적인 어떤 물리치료를 하고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이제 뇌경색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급성기 뇌경색을 치료하는 것으로 어떤 막힌 혈관을 빨리 열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거나 뇌가 이제 손상이 오면 이제 뇌가 붓게 되는데 네. 이런 뇌 부종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혈관을 이렇게 열어주지 않고 그냥 관찰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막힌 혈관을 재개통시켜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정맥 주사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게 되면 보통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오히려 이제 출혈이 더 증가하면서 뇌에도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최대 이제 6시간 이내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치료를 빨리 할수록 결과가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시고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생활 속에서의 나쁜 습관들, 이거 좀 고쳐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술, 담배 끊는 걸 얘기하시는데요. 술, 담배는 이제 반드시 끊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비흡연자와 비교해 봤을 때 흡연자들의 뇌경색 발생률이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 것보다는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채소, 생선 위주로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 3회 하루에 3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중간 강도 이상의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걷기 또는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혈압과 혈당을 낮출 수 있고 또 혈관 질환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수면이 부족하면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 일단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면 저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또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부족하면 내 혈관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제가 말한 이유와 비슷한 건가요? 수면 부족에 따른 뇌혈관 질환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병 등이 악화되면 뇌경색 발생 확률이 올라갈 수 있고 뇌경색의 위험 역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직장인 중에는 야간 근무와 교대 근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면 양과 수면 시간대가 불규칙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인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루에 최소 5시간에서 7시간까지 수면을 충분히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나 잠은 보약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시면 뇌경색 발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코를 골면 뇌경색 위험이 올라간다. 일단 수면이 부족하면 뇌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코를 고는 것도 왠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정확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코를 골면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는 치매, 고혈압, 인지 저하 등의 발생과 연관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뇌경색의 발생 위험도 결론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급성 뇌경색 환자나 일과성 뇌허혈증 환자의 50에서 70%에서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뇌경색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평소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뇌경색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 최대한 빨리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